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와 함께 영어를 읽어보는, 훈련해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How to read.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혀보고 연습시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영어책을 읽는 연습을 하기 이전에 엄마가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언제 아이와 읽기 타임을 가질지를 정해보시는 거예요. 한 주 정도를 단위로 해서 한 주에 몇 회 정도 아이와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아이에게 비교적 그 스케줄이 없는 날이 좋겠고, 또 엄마도 조금은 여유로운 날이 좋겠죠. 그래서 요일까지 정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꼭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날 읽기 과정을 하지 못했다면 스킵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이라도 꼭 하셔서 그 횟수를 채우시는 거죠. 저는 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데일리로 매일매일 아이에게 읽기 훈련을 시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도 부담이 될 거고 처음 시작하는 엄마도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서로 부담이 없는 횟수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책을 읽을지 선정을 하고 또 몇 권의 책을 읽혀볼지 마스터해볼지 그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책의 선정 기준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참고로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한 페이지에 처음 시작을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뭐 2문장에서 맥시멈 많게는 한 4-5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얇은 스토리북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한 2주 정도에 내가 한 권을 읽혀보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럼 한 달이면 2권이 될 거고요. 난 좀 부담 없이, 그리고 내 아이가 또 영어에 대해서 큰 흥미를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한 달에 한 권도 괜찮고요. 뭐 주에 한 권도 괜찮긴 하지만 이건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읽기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과정은요, 흘려듣기 과정입니다. 흘려듣기 과정은 그 말 그대로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간에 뭐 예를 들면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좀 무료하게 혼자 놀고 있는 시간에 오늘 읽힐 그 스토리에 대한 전체 내용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전체 내용을 다 들려주셔도 괜찮고요. 아이가 조금 듣는 걸 힘들어하면 오늘 읽힐 부분적인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엄마가 사실은 아이에게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행동이 CD를 틀어주는 행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마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여러 번 들려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횟수 반복해서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듣다 보면 지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읽는 과정에서 그 흥미와 호기심을 이미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읽는 날, 그날 그 이전에, 오전에 한두 번 정도만,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반복해서 전체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꼭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가 흘려듣는 과정에서 CD를 틀어주시고 그냥 본인이 하시던 일을 하시지 마시고 엄마는 이때 집중해서 그 전체 스토리 내용을 꼭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요. 엄마가 전체 스토리를 엄마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과정입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가 그 CD, 원어민의 소리로 전체의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도 굉장히 속도가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휘마다의 발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냥 흘려들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두 번째 과정에서는 자리에 엄마랑 같이 앉아서 CD 플레이어와 CD 그리고 책을 준비를 하시고 엄마가 전체의 스토리를 엄마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휘 하나하나의 발음을 아이가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가 흘려듣는 과정에서 집중 듣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엄마가 아이한테 스토리를 읽어주실 때 어떤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냐면 내가 정확하게 아이에게 발음을 해주고 있는지, 혹시 읽어주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흘려듣기를 할 때 엄마의 스토리 전체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미리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엄마가 그냥 CD만 틀어주고 읽어보라 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아이들은 지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억울해하기도 해요. 엄마는 이렇게 쉽게 나에게 지시만 하는데 난 이 어려운 과정을 혼자 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엄마 어렸을 때 이런 거 했었어? 내지는 엄마는 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적절한 모델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엄마 너랑 함께 읽기 과정을 동참하고 있어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읽어주는데 나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래서 엄마가 전체의 스토리를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 들려주시는 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요,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이가 소리내어 문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CD 플레이어를 준비하셔서 한 문장을 들려주세요. 스토리의 한 문장을 들려주시고 잠깐 멈춤을 해 놓으신 다음에 아이가 한 문장을 따라 읽게 해보세요. 물론 그 한 문장을 제대로 잘 따라 읽으면 패스,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좀 어려운 발음의 단어가 나오거나 문장이 좀 길어졌을 때 한 문장을 완벽하게 못 읽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엄마가 나서 주셔야 돼요. 먼저 한번 들려주시고 CD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엄마가 문장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읽어주시는데 전체의 문장을 한 번에 읽어주시기보다는 그 한 문장을 한 두 구간에서 세 구간 정도 맥락을 끊어서, 그 구간을 끊어서 읽어주시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시범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책은요, 라푼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스토리북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용해서 엄마가 끊어 읽는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책도 지금 보시다시피 한 페이지에 한 문장에서 길게는 한 두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북이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 읽기를 시작할 때 비교적 적절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영어 문장을 아이에게 읽어주실 때, 그 구간을 끊어서 읽어주실 때 영어와 한국어는 그 어순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영어의 어순은 주어와 동사로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의 문장을 영작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어순을 좀 지켜가면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주어와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 그리고 그 뒤에 부사어구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잘라서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표현 언어가 목적어 보어가 비교적 간단하면 부사어와 연결해서, 그리고 조금 간단하지 않다면 한 번 더 잘라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Rapunzel is 이렇게 주어 동사를 먼저 읽어주세요. A princess. 뒤에 지금 부사어가 좀 길어요. 부사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이나 장소, 이유나 방법 등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어가 길 때는 한 번 더 잘라주시면 좋아요. With magic golden hair. 이렇게 세 구간으로 제가 지금 잘라서 읽었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부사가 먼저 시간에 대한 부사가 등장하죠. One night. Mother go tell takes. 이렇게 주어 동사를 끊어서 읽고 Baby Rapunzel. 그 다음 문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She wants. 주어 동사 이렇게 한번 잘라서 쉬고 아이가 따라 읽게 한 다음에 Rapunzel's magic hair to make her young. 이렇게 to 앞에서 한번 잘라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예시로 몇 문장을 읽어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조금 더 자세한 그 안내를 원하신다면 제가 후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다른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읽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한 문장 한 문장을 CD로 듣고 또 읽기 힘들어하면 엄마가 한번 구간을 나누어서 읽어주셔서 따라 읽도록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장들이 있다면 읽는 과정에서 하이라이트를 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밑줄을 치거나 또 이제 뭐 별로 표시를 해 두셔서 한 번 더 끝날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그렇게 아이에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뭐 리뷰나 복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요. 이 과정 역시 굉장히 엄마가 해줘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되는데요. 바로 아이가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리코딩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은 아이가 어느 정도 책을 다 마스터했을 때쯤 아이에게 어떤 적절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책을 마스터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도 괜찮고 아니면 아이가 좀 재미있거나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엄마나 동생에게 좀 들려달라고 이제 아이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읽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미디어에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음성을 남겨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가족들에게 쇼잉하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성취감, 뿌듯함을 느끼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읽기 과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촬영을 해주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면서 나 다음번에 어떤 책을 읽어보면서 또 이런 그 촬영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어떤 보상과 칭찬의 의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아이들 중에 되게 수줍어해서 누군가에게 쇼잉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그냥 아이가 읽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엄마가 영상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뭐 보여주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충분히 어떤 소장 가치가 있는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엄마가 이제 소장을 하는 의미로 기록해 놓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뭔가 꾸준히 리딩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습관을 잡기 위해 습관을 잡는 과정 안에서 약간의 그 칭찬 스티커를 아이에게 주는 거, 저는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는 과정이 저도 이제 교육에 관계된 것을 전공을 했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뭐 조건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적절하게 이걸 활용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을 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에 그 지속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 스티커를 부여해서 아이가 한 권의 책을 마스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무리가 되지 않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제가 사실은 저희 아들에게 써먹는 방법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남용되지 않으면 저는 적절하게 잘 쓰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팁도 한 가지 전달을 해드리고, 이 4가지의 과정을 잊지 마시고 아이에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그 방학 숙제로 뭐 탐구생활, 일기쓰기, 뭐 그림 그려가기 이런 숙제들, 만들기 이런 숙제들을 받아서 숙제를 하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숙제가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 쓰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일기를 꾸준히 매일매일 내가 써야 한다는, 그게 가장 사실 힘든 하나의 그 타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막 그 계약하기 전날 잔뜩 밀린 그 일기를 쓰느라고 막 지어서 쓰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읽기 과정도 읽는 단계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이가 듣는 과정, 그리고 따라서 읽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엄마가 전체 스토리를 들려주거나 엄마의 음성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에 리코딩을 해주시는 것은 아이에게 어떤 성취감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투입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읽는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지속하는 것,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계속 이행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해서 많은 횟수, 긴 시간 앉아서 이 리딩 플렉티스 타임을 가지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목표량을 갖고 짧은 시간 앉아서 좀 쉬운, 이지한 스토리, 또 재미있는 스토리북을 가지고 읽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 2달 정도의 아이랑 목표로 한 책을 다 읽었다면 한 며칠은 쉬셔야겠죠. 약간 아이에게 휴식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랑 또 어떤 책을 우리 좀 선택해서 읽어볼까, 좀 더 레벨업된 책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나중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아이에게 실력으로, 그리고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거고요. 어느 날인가는, 언젠가는 엄마가 조금 귀찮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스킵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스스로 엄마, 우리 오늘 리딩 플래티스 타임 가는 날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아이에게 이미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더 이제 누적이 되고 시간이, 아이가 조금 나이가 더 많아지는 초등 고학년 때쯤 되면 어머님들 로망 중에 아이가 그 해리포터의 그 영어로 된 원서를 읽는 거, 그게 엄마의 로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노블을, 영어로 된 노블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읽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한번 이 4가지의 방법 잘 활용해서 읽기 플래티스, 리딩 플래티스 타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